해봅시다. 한번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RS 전환 전에 내가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한 차수에 한 번밖에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증정을 많이 받고 매도를 해서 갈 거고요. 가장 매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채워가는 게 가장 제일 좋죠. 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9차 증정 받고 0.36에 매도를 한번 할 수 있죠. 그쵸? 자, 0.36에 만개. 그쵸? 얼마에 귀형된다? 0.37에 귀형이 된다. 아, 이거 450원짜리 구매네. 자, 450원짜리 계정이기 때문에 440원에 귀형이 되죠. 그쵸? 그러면 제일 낮은 단가 얼마예요? 0.343. 내가 구매한 금액보다 두 칸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0.43이 전환 전에 RS 빠지기 전에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그때 만개를 매도를 하는 거죠. 만개. 자, 한 차수에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8차 때 한 번, 7차 때 한 번, 6차 때 한 번, 그쵸? 5차 때 한 번, 4차 때 한 번을 매도하고 싶지만 밑에 644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최대한 많이 매도해 봅시다. 한 650개. 자, 마이너스 뜨죠. 밑에 빨간색 마이너스 뜨면 650개 매도 못한다는 얘기죠. 위에서. 그쵸? 600개 또 마이너스 580개 정도? 안되네. 500개? 안되네. 아이고. 490개. 아이씨, 왜이래. 아이고. 자, 460개 정도. 안되네. 460개가 최대네요. 자, 460개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4차 때부터 매도는 시작할 수 있는데 4차 때부터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얘는 4차 때 460개를 팔아야 됩니다. 부동주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그렇게 되면 얘는 0.45의 규정을 만들면 전환 전에 매도를 하면 얼마? M 크레딧 얼마가 발생돼요? 11,933달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매도에 의해서. 자, 요 칸은 이제 요 칸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가 이 매도는 매도하는 수량이고요. 여기는 NEV의 개수입니다. NEV의 개수. 그리고 요거는 내가 현금화하는 55% 현금화하는 NEV의 수량. 그쵸? 5,000 만개 매도했을 때 5,500개가 55%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단가. 그거를 판매를 했을 때 나오는 M 크레딧의 금액. 그리고 30% 재구매 금액. 이 환전 금액은 요거를 1100원에 스폰서 환전했을 때 환율 1100원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RS 전환 수량이라고 나오죠. 그쵸? 4차 증정 받고 440원에 RS로 넘어가는 수량이 3326개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0.44와 곱해서 단가를 곱해서 넘어가는 달러입니다. 이게 RS로 전환되는 달러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수료 빠진 게 아니라서 전체 수수료는 나중에 한꺼번에 여기서 빠집니다. 0.9죠. 그쵸? 예. 어쨌든 여기는 RS로 전환되는 금액, RS로 전환되는 수량, 스폰서 환전했을 때 달러 환전 금액 1100원에 요거는 30% GRC 재구매 금액. GRC 재구매 수량이 아니고요. GRC 재구매 금액입니다. 금액. 예. 우리가 GRC 30% 재구매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GRC를 구매를 하는데 그 GRC와 애니베이 단가가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GRC가 GRC를 재구매를 하면 0.43에 매도를 하면 0.43에 재구매를 했는데 GRC는 NEV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0.43에 매도를 했다 해도 재구매는 GRC를 하는 거기 때문에 GRC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금액입니다. 요거는 M 크레딧 발생 금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9차 때 만개, 4차 때 460개. 요렇게 매도하면 야무지게 거의 다 팔 수 있죠. 10개밖에 안 남으니까. 부동주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그렇게 되면 얘는 M 크레딧이 11,933달러가 발생이래요. GRC 재구매는 6,500달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1,933달러를 스폰서 환전이 됐을 때 또는 마켓 환전이 됐을 때 약 1,300만원 정도 환전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RS로 전환되는 총 NEV 수량은 33,704개가 되고요. 이게 달러로 넘어갔을 때 0.44로 전환되니까 그 달러를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죠. 그쵸? 요 금액이 14,000달러가 됩니다. 근데 이 14,000달러가 RS로 넘어갈 때 10% 수수료를 떼고 넘어가죠. 그쵸? 그래서 10% 수수료 뗀 게 13,000달러가 넘어옵니다. 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NEV가 뭐 거의 없다 보는 거예요. 없어요. 거의. 왜? 부동주가 없기 때문에. 유동주가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 팔아제끼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10개밖에 없는데 10개 7대3 해가지고 70% 30% 해서 원래 7개 RS로 3개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2년 안에 넘어오는 돈, 2년 안에 넘어오는 돈, 1년 동안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얘들은 그냥 무시해도 해도 되고요. 증정에서 넘어가는 RS와 내가 판매한 M 크레딧 금액, 그리고 내가 GRC를 재구매하는 금액,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이 계정에서 나올 수 있는 총 수익은 약 31,000달러 정도 나옵니다. 31,794달러까지 만들 수가 있죠.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 GRC 재구매되는 이 돈이 다시 GRC로 들어가서 얼마가 다시 매도가 될지는 몰라요. 내가 다시 GRC를 구매해서 그게 증정을 받고 매도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이 6,500달러만큼 딱 들어가서 유동주 넘어오자마자 전부 다 바로 한꺼번에 6,500이 다 팔아제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6,500달러만큼 샀는데 이 구구기형이 되는 시기 동안 GRC가 한 번도 증정을 받지 않았다. 즉 3년 동안 한 번도 증정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그냥 6,500달러의 GRC 계정이 새로 생긴 거예요. 5,000 AP 이상 가는 금액이. 거의 어떻게 보면 5,000 AP 2개짜리 금액이 생긴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구구기형이 되는 3년 동안 GRC가 어떻게 한 3번, 한 2번 돌았다? 얘 3번, 3년에 9번 돌 동안 NEV가 GRC가 한 3번 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돈다. 요런 생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3번 증정받고 한 번 증정받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떻게 돼서 매도가 가능할지는, 증정을 받고 매도가 가능할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일단 어쨌든 요거는 GRC 재구매는 재구매하신 금액으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적인 계산은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0.45의 계정을 구매한 계정에서, NEV 계정에서 RS 전환 전에, RS로 빠지기 전에 2칸 낮은 금액 매도를 진행을 하면 요 정도의 가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S 전환하고 빼볼게요. 자 보세요. 근데 요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RS로 빠지고 빠졌어요. 그쵸? 빠지고 난 다음에 내가 매도를 해. 그쵸? 0.44에 빠지고 난 다음에 0.45가 됐을 때 매도를 하는데, 매도하고 증정받고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0.45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증정받고 그 회차에 제일 높은 금액에 0.45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왜 0.45에 매도를 하냐? RS로 빠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RS 4차에 RS가 0.44로 빠졌어요. 근데
0.45에 매도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매도를 하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0.30에 됐는데 0.30에 매도할 이유가 없죠. 왜? 0.36까지 가면 되니까. 0.43까지 가면서 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0 넘어가고 0.4 여기 한번 매도할 거를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 0.42, 0.43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봅시다. 자, 보자. 그럼 이제 0.45에 매도를 합니다. 증정 받고요. 그럼 밑에서부터 또 채웁시다. 근데 9차 증정 받고 나면 얘는 0.45가 될 수가 없죠. 왜? 0.44의 귀형이니까. 즉 얘는 9차 때는 어쩔 수 없이 0.43에 매도를 한번 해야 돼요. 10,000개. 그쵸? 그 다음에 8차 때는 또 10,000개. 증정 RS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10,000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차 때도 RS로 빠지고 제일 높은 금액에서 10,000개 매도를 합니다. 6차 때 10,000개 매도해보고요. 근데 매도를 했더니 마이너스 떴네. 그쵸? 9차에서 매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10,000개가. 자, 이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서 줄일 건지 아니면 밑에서 줄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요렇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나을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밑에서 내 그 수량을 뺀 거죠. 모자라는 만큼. 원래 10,000개를 팔아야 되는데 10,000개가 없으니 5,800개만 파는 거고, 그때는 여기 보시면 8,796달러예요. 그쵸? 근데 위에서 미리 적게 팔고 밑에서 많이 팔아 볼게요. 이렇게 460개까지 매도를 하고 나면, 자 봅시다. 자, 한 차수에 한 번밖에 매도를 못한다 했죠. 4차 때 한 번 하고 5차 한 번, 6차, 7차, 8차, 9차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정에서 나올 수 있는 총 매출, M 크레딧 매출은 밑에 보시는 11,933.79달러가 나옵니다. 뭐 밑에 소수자리 떼고 11,000 한 900달러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하실을 재구매하는 30%의 돈은 얼마가 들어오냐? 6,500달러가 들어옵니다. 약. 그리고 이 11,000달러, 11,933달러를 스폰서 환전했을 때 1,100원에 해주는 스폰서라면 1,312만 7천원이 되겠죠. 그쵸? 100짜리는 빼고 요 정도의 M 크레딧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로 전환되는 NAV 수량은 990 될 때까지 33,000개 약 넘어가고요. 요게 0.44에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830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NAV 개수가 10개죠. 그쵸? 10개. 10개가 7대 3의 비율로 7은 원래 3은 RS로 빠지는데 너무 적겠죠. 이미 다 매도해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부동주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증정에서 넘어가는 돈 14,830달러가 10%의 수수료를 떼고 여기로 넘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M 크레딧이 넘어오는 금액 11,934달러 뭐 수수료 때 이거 반올림해서, 그냥 지하실을 재구매하는 금액 6,509달러, 이거를 총 더하면 31,794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RS 전환 전에 내가 NAV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이 계정에서는 31,000달러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1,000달러. 자, 여기서 말씀드린 지하실 재구매로 들어오는 이 돈은
지하실을 재구매하는 돈이지, 여기서 지하실을 재구매해서 돈이 얼마가 만들어질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요게 시기상으로 맞아가지고 요게 구구경 될 때까지 지하실가 너무 안 돌아가서 뭐 구구경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돌아갔다. 그러면 뭐 지하실은 재구매 6,500달러가 거의 1차 증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얼마예요? 거의 GRC 계정 5,000 AP짜리가 거의 2개가 생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3,000달러 2개 받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뭐 그 이제 정책이 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GRC가 많이 준 상태에서 이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뭐 한 3차 증정 후에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뭐 2차 증정 후에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GRC를 재구매해서 다시 또 GRC를 매도하는 금액으로 발생될 수 있는 수익률은 여기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냥 GRC를 재구매하는 게 얼마를 하냐, 그거를 그냥 총 수익으로 볼 겁니다. 이 NEV에서는. 자, 요 정도의 금액을 보시고, 그럼 이제 RS 전환하고 매도를 할 거예요. 자, RS를 전환을 하고 매도를 할 건데, 자, 봅시다. 한 차수에서 무조건 매도를 한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0.45에 구매했으니 0.44에 전환이 되고, 전환 전에는 43이 제일 높지만 전환 후에는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예요? 450원이죠. 0.45. 그래서 0.45에 매도를 한번 합니다. 자,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도 밑에부터 채워갈 거예요. 자, 밑에서 보시면 이제 보세요. 9차 증정 받고 4, 5가 없죠. 얘는 왜? 귀형이 4, 4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차에서는 4, 3에 무조건 한번 매도를 해야 돼요. 그쵸? 해야 되는데 그게 근데 8차에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죠. 4, 4 넘어가고 한번 만개를 매도를 할 수 있고, 7차에도 만개를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세요. 6차에 매도 만개를 매도를 하려고 하니 여기 7,955개밖에 안 남죠. 그쵸? 7,550개밖에 9,955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여기서 만개가 매도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자, 마이너스가 뜬다니요. 그쵸? 그럼 몇 개를 해야 되냐? 한번 봅시다. 6,000개 한번 해볼까요? 665개 남죠? 그러면 6,500개? 6,560개까지는 안 되겠네. 자, 요렇게까지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6차 증정 받고 만개를 매도를 하고 밑에서 덜 팔지, 여기서 5,800개만 팔지, 또는 위에서 6,540개를 팔고 밑에서 만개를 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위에서 좀 덜 팔고 밑에서 파는 게 더 많은 수익이 나오죠. 약 한 2,000달러 정도 더, 200달러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 밑에서부터 파는 게 더 낫지 위에서 더 많이 파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9차 증정 받고 만개를 파는 게 더 많은 M 크레딧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도를 RS 전환하고 매도를 했을 때 이 계정의 가치는 나올 수 있는 M 크레딧은 8,900, 9,000이 채 안 되죠. 그쵸? 옆에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얼마예요? 한 2,000달러 정도? 3,000달러 정도 차이 나죠, 지금. 그쵸? 예. 3,000달러 정도 차이 나요. 3,000달러면 스폰서만 하면 330만원이죠. 그쵸?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 물론 얘가 매도에 대한 수량도 작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36,540개를 했고 얘는 54,460개를 했단 말이에요. 매도에 대한 수량도 작기 때문에 애니베 매도 수량도 작기 때문에 지하시 재구매를 하는 수량도 돈도 작아요. 왜? 애니베를 적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자, 그러면 얘가 이 계정의 총 수익을 한번 볼까요? 자, M 크레딧 8,934달러 반올림 해서 그 다음에 지하시 재구매 4,873달러 그리고 RS가 23,000달러 23,361이죠. 상당히 많이 넘어가요. 자,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80% 이상 얘가 더 많은 RS가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총 수익을 따져봤을 때는 이 계정에서 전환되고 넘어가는 게 약 6,000달러 정도? 한 5,500 정도? 더 많죠. 5,500이면 뭐 1,100원, 1,000원 환율만 쳐도 550만원이니까. 왜 그럴까?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RS죠, RS. 얘는 RS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팔았기 때문에 RS의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만큼 RS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 계정은. 하지만 여기는 RS가 넘어가기 전에 팔았기 때문에 RS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 내가 RS에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M 크레딧에 내가 중심을 둘 것인가? 어떤 식의 방식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매도를 해서 재테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함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는 스폰서 환전이 잘 되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M 크레딧을 선호를 할 수도 있죠. 왜? 환전이 빠르니까. 그쵸? 하지만 그 스폰서 환전을 별개로 치더라도 내가 코인을 잘 알고 있고 토큰을 대해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시라면 요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토큰의 가격이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인이 우리 회사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아직 우리 회사 토큰들이 전부 다 USDTK 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 환율의 그 전환 환율이 똥망이라 그렇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나중에 회사가 이제 USDT로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맥스온 로우 거래소도 생기고 거기서도 이제 토큰이 올라가고 우리 회사에서 또 토큰이 올라가게 되고 그때도 이제 USDT로 거래를 하게 되겠죠. 바로 거기도.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회원들이 이제 토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상당히 메리트 있게 느끼실 거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코인을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큰의 미래를 두고 계신 분은 이 RS 전환되고 매도를 진행을 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중점을 두는 곳에 목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계정에서 이제 어떻게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수익이 달라지죠. 그쵸?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회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왼쪽처럼 매도를 하지 않고 RS 전환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는데 8차대가 아니라 9차대가 아니라 위에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위에서 한번 매도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자, 여기도 한번 해볼 필요 있겠죠. 잠깐만요.
자, 요렇게 한 칸 높죠, 그쵸? 한 칸 높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매도 수량은 더 줄었어요, 그쵸? 여기는 36,540개고 얘는 34,540개예요. 즉 2,000개 정도 좀 더 줄었죠. 그 말은 뭐 GRC 재구매 수량이 준다. 그리고 M 크레딧 매도 수량도 준다. 결과로 따져보면 보세요. 수익률도 줄어요. 왜? RS가 위에서 더 한 칸 올려버렸죠. 그쵸?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RS로 전환되는 거를 한 번 더 팔았다는 거죠. 그쵸? 빨리 팔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팔았다는 뭐다? 내가 RS로 전환되는 NAV 수량을 줄여버렸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방법은 하는 게 좋다, 아니다? 안 좋다. 이 방법이 더 좋다. 그쵸? 5,000분 정도 차이 나죠, 지금, 그쵸? 이 방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매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요게 낫지, 이 방법이 낫지, 이 방법이 좋지 않아요. 자, 하지만, 지금 회사는 강제 매도라는 걸 하고 있죠. 그쵸? 강제 매도. 그게 4차예요. 그쵸? 자, 이 계정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든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3,000달러짜리로. 자, 3,000달러로 지금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4차 증정부터 강제 매도가 된다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얘는 5차가 되고요. 그쵸? 얘는 6차, 7차, 8차 증정이에요. 즉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 차수에 0.45의 계정을 만들면 여러분들 1차 증정을 받는데 그게 회사 NAV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차 증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2차 받으면 6차 여기 7차네. 7차 여기는 8차 증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4차 증정을 받으면 8차 증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NAV로 보면.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강제 매도가 될 것인가? 강제 매도가 진행이 될까요? 8차쯤 되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제 생각은 지금 여러분이 만드시는 계정들은 지금 만드는 것들은 아마 강제 매도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아마 강제 매도를 가지는 계정들은 아마 4차 증정까지 5차 증정 이전에 만든 계정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4차 증정 이전에 그러니까 2,000달러 계정으로 만든 것들은 아마 강제 매도가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NAV 수량도 적고요. 왜요? 2,000달러짜리죠. 2,000달러짜리. NAV 수량도 적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는 명의당 한 계정만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NAV 수량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때 만들었던 계정들은 아마 거의 다 강제 매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뭐 1차 때 매도된 사람만 피 보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회원분들이 사업을 해서 계정이 등록되는 450원 또는 430원, 440원 이 계정들은 전부 다 8차 증정쯤 되면 강제 매도가 진행이 될 건데 그때쯤 되면 매도 물량이 아마 충분할 거기 때문에 강제 매도가 진행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매도의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거의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된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에요. 예, 또 오해하셔가지고 니 그때 왜 이렇게 안 됐노? 니 영상 봤는데 그때 이렇게 된다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계정에서
어떻게 매도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바뀐다. 그게 내가 M 크레딧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RS에 중점을 두느냐, 그쵸?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떤 식으로 갈 거다. 예를 들어서 계정이 많다. 한 20개 된다. 그럼 10개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NAV 10개쯤 된다. 20개쯤 된다. 10개쯤 된다. 그럼 반반은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고요. 그쵸? 아니면 전부 다 M크레딧 다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다 RS를 다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설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